안녕하세요. 똥떡쌤입니다. 우리는 왜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교과서에 보면 도덕적 행동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그리고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또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일, 배워야 될 일은 초, 중, 고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교과서를 봅시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었는데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요. 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누군가가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이걸 구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습니다. 옛날에 맹자는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어떻게 그것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뭐 이런 도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막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막상 이렇게 탁 달려가서 나한테 해가 있지 않을 때 이걸 구해주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는 처벌받잖아요. 근데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재난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제3자인 경우라도 나한테 굳이 큰 해가 오지 않는데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즉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죄가 됩니다. 감옥에 가거나 3개월에서 5년, 아주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 감옥에 가거나 상당히 많은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게 프랑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이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어떤 재난이나 위기에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을 때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구조불이행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16년도에 국회에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입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 되게 도덕적인 행동임을 알고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잘못되면 어떠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하죠. 자, 이런 경우는 도덕적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참 이 용기를 가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오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사람이 오해를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제가 그 기사에 났던 거를 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기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정정 보도를 하셨고 뭐 그런 상황에 왜 이렇게 서론이 길고 뭐 오해라니 또 어떤 이야기? 그 젠더 갈등. 젠더 갈등. 근데 뭐 말은 뭐 젠더 갈등이라고는 하지만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지하철에서 뭐 여성이 쓰러졌는데 그 지나가는 남성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도와주지도 않고. 여성들이 도와주고? 여성들이 도와줬다고만 기사가 처음 기사에는 났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보도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뭐 없던 일이었던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하나의 문구. 그러니까 여성이 쓰러졌는데 남성들이 지나갔다. 남성은 비도덕적이고 여성은 도덕적이다. 그런 기사의 내용인가요? 내가 기사를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도덕적인 것보다는 이제 젠더 갈등 이제 만약에 이 여성이 쓰러졌는데 남성이 그냥 가서 도와준다고 하면 이 여성이 나중에 무슨 뭐 성추행이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을 거니까 남성들이 그냥 지나갔다라는 여론이 좀 대다수였거든요. 그 기사에.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젠더 갈등을 넘어서 아까 똥떡 쌤이 얘기를 하신 그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요즘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괜히 도움을 줬다가 아, 오케이. 무슨 말인 줄 알겠네. 이제 네. 내가 이제. 참고로 이게 만약에 쓰러진 사람이 남성이었으면 도움을 줬겠죠. 지나간 남성도. 근데 여성이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 그냥 지나치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참 우리 사회 요즘 특히 요즘 들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성적 민감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젠더 간의 갈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사건에까지 이렇게 또 표현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독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여성이 쓰러져 있다.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네.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니죠. 근데 사회적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괜히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있겠지. 도와줄 것 같은데 막 내 앞에 쓰러졌으면. 그 똥똥 쌤도 이제 그 아까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해서 뭐 그러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만약에 도와줬을 때 향후에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괜히 여성인데 괜히 손을 댔다가 나한테 오케이, 피해오는 나 거 알겠어. 아닌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데 내가 도덕적 선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로 이 사람이 구해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건강을 찾게 되면 이게 그런 결과까지 다 고려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아니면 양심이나 그러니까 의무론적 접근에 의해서라도 당연히 내가 도와야 되는 건 맞는데 결과에 대한 고려를 할 때 이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혹시나 깨었을 때 이게 뭐 실패를 하든 뭐 어떤 그러니까 도움을 줄 때 그게 또 다른 역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똥 감독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사회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바이스탠더라고 옆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방관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방관자들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제3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연구는 아주 오래됐어요. 물론 이제 요번 이제 사례를 드는 케이스는 가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방관자인 거죠. 또는 제3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면서 남성들이 그러니까 이 성과 관련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의해 가지고 성추행이라든지 요거와 관련됐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실제 사건이 어떻게 되었고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슈화 되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좀 이제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 가해자 아니면 또는 피해자만 있다고 할 때 그 방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사회 모습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너무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뿐인데 그 어려운 사람이 왜 나는 나한테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만들든지 법률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냥 잘못됐으니까 도움을 줬던 그러한 명백한 그건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정말로 심장마비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럼 누구라도 가서 좀 뭘 해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도덕적 행동을 왜 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도덕적 행동을 하고 싶어요. 위험한 상황이면 구해주고 싶어. 저도 지나가면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이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쓰러진 사람과 주위에 있는 방관자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 이게 우리 가족이라면
아니면 또 뭐 내가 아는 누구라고 하고 이렇게 내가 끈끈한 연대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는 측면이 좀 약화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또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이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물론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잘못 작동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죠. 이게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까지의 사회적 관습과 관행, 잘못된 것들에 대한 반작용이 너무 지나치되거든요. 이게 강하게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이 그러니까 젠더 갈등의 문제,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똥독쌤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으면 정말로 나는 일단 할 거예요. 나는 어떤 도움이라도 줬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쓰러진 사람이 여성이다, 아니다, 젊다, 뭐 이렇게는 안 봤을 거고, 지금 내가 이제 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저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나중에 저한테 뭐 이렇게 어큐즈라고 해야 돼, 이게 고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나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그냥 그 순간에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이제 상황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결과를 고려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과에 대한 고려는 나중에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윤리학에서는 의무론적이라고 하고 이제 동기 중심이라고 하는데, 동기를 중심으로 보느냐 결과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하나가 도덕적이고 하나는 비도덕적이다가 아니라 둘 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방식의 형태예요. 접근법. 근데 저는 이제 동기 중심적인 사고를 평소에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판단. 저는 했을 것 같은데 모르죠. 이제 그렇게 하고도 우리 똥 감독 이야기대로 내가 정말 선한 의지로 했는데 내가 어떤 고소를 받았으면 똥 감독이 엄청 내 걱정을 또 해주겠지.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이 많겠죠. 내가 그럼, 그러면 난 좀 네. 억울하긴 어려고 할 것 같아. 정말. 근데 내가 그 사람이 학교 복도를 지나가는데, 대학 복도 탁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면 난 남학생 여학생을 안 보고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나는 드는데, 또 지하철 상황이라도 그럴 것 같은데 잘 어렵네. 그 도움을 줘야 되면 그 기사 도움을 줘야 되지. 나는 도움을 줘야 된다. 저는 지나갈 것 같아. 도움을 줘야 된다니까. 내가 힘들어지는데. 이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과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공감. 그러니까 제3자일 때 내가 아까 사회심리학 이야기를 했는데, 방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도덕성 단계를 측정하고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공감의 정도도 측정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감의 능력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피해자를 봤을 때 우선 드는 생각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피해자라면 내가 얼마나 괴로울까. 이게 엠퍼티 베이스드 디스트레스라고 막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이제 돕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일단은 이게 공감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난 그 공감보다는 저에 대한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긴.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 만약에 그 사람이 쓰러지고 저 혼자 있었어. 이러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거는 제가 지나가더라도 이거는 평생 후회는 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고, 내가 굳이 아니더라도, 괜히 손을 냈다가, 이제, 안 좋은 방향에 흘러가면 안 되니, 뭐, 굳이 뭐, 내가 아닌 뭐, 다른 사람, 뭐, 다른 여성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이제 내가 굳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 지나가다, 도움을 주실 분! 라고 소리쳐서, 이제 그 사람을 도움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해서 하는 거는, 지금 사회적 상황상, 나한테 너무 어렵다. 피해온가 아닌가,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똥똥 물론 이 마음이 우리 또 똥 감독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똥 감독은 착한 마음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데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제 너무 남녀의 문제로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똥똥쌤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 상황에 저는 그거에 가장 큰 이슈를 두는 게 맞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결부되어 있으니 이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그렇죠. 이게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막 도덕적으로 잘 살고 싶고 선한 마음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이 사회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도덕성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도덕적 사회가 개인의 도덕성을 막아내고 있다. 그래서 개인은 착한 마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도덕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면 그 기사도 이렇게 좀 썼으면 좋은데 왜 남녀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난 뉴스를 못 봤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고민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우리 똥똥 우리가 똥똥을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똥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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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멋진 사진 하나를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1994년도에 퓰리처 상을 받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진이죠. 독수리와 소녀라고 하는 이 사진입니다. 카터라고 하는 이 사진 작가가 수단 남부 지역의 이 어려운 상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너무나 굶주린 소녀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독수리가 이렇게 탁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사진이 전 세계에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아무리 사진 작가이지만 이걸 찍을 시간이 있더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독수리를 쫓아내고 이 소녀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비난이 굉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작가의 윤리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 어떤 것이 도덕적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카터라고 하는 그 작가의 그 한 장의 사진이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오게 되고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들, 아프리카의 기근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라는 것,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참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의도, 마음의 상태, 그 상태로 볼 것이냐로 논란이 많지만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 위하는 마음, 그런 것은 아닐까요? 관심을 조금 가지자.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자. 이기심을 넘어서 우리를, 공동체를 생각하자.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 똥 감독이 함께 도덕적인 실천을 해 나간다면 도덕적인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서 도덕적인 실천을 한다면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